마을에 계시는 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2018년 10월) 저희 성서마을에서요, 이 옥천 마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안남면 이장님도 만나 뵙고 배바우 도서관도 한번 들러보고요. 이 지역 문화 공간인 둔벙에서 옥천에 대한 멋진 계획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옥천의 소식은요, 와, 우리가 둔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들이었어요. 옥인의 밥상, 옥천 공동체 라디오, 많은 청년들이 옥천으로 모이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들. 요즘 지역 소멸과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옥천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을 초대석 오프닝에서 왜 이렇게 옥천 이야기를 많이 하지라고 궁금한 분들 계셨죠. 오늘 그 마을 초대석에서요, 옥천에 오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세요.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몇 분일까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지역 잡지 월간 오기내를 만드는 취재기자 서효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PD 맡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예민 인턴 PD입니다. 인턴 PD님까지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 빵빵하게 지금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한데, 이 표정에서도 되게 생기 넘치는 게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월간 오기내 소개부터 들어갈까요? 네, 저희 월간 오기내는요, 일단 월간 오기내잖아요. 그래서 월간으로 이제 옥천 소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이제 등장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할머님 이야기, 뭐 여성 농민 이야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지역에서 이런 걸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기획으로 해서 특집으로 이제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동체 라디오가 주제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성서까지 오게 됐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옥천이라고 해서 옥천에서 온다고? 이럴 정도로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네, 저희도 제가 뭐 월간 오기내 뭐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목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자세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개국한 지 몇 년 됐나요? 옥천 FM이? 1년 됐습니다. 네, 아직 1년. 네,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1주년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옥천 FM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왔고요. 저희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개국을 해서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등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뭐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지역의 자원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옥천과 성서가 참 비슷한 공간이다. 이 마을과 연결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그리고 모든 어린이부터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소통의 연결고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잘 오셨다. 네. 그렇게 저희가 환영을 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에 오셨나요? 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네. 손을 저를 가리켜 주셔서. 네. 네. 일단 저희는 예전에 개국하기 전에 워크샵 하러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를 한번 저는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옥천에서
저희 법인이 청암 송건호 기념사업회거든요. 네. 청암 송건호 선생님은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을 하시기도 했고 한겨레 신문이 국민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미디어에 음. 앞서 나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옥천의 군북면 비아리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암 네. 송건호 선생님을 뜻을 기린 언론문화제가 옥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세미나 중에 하나로 또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돼서 얼마 전에 김은아 콘텐츠 제작국장님 모셔서 됐군요.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관련 사례 들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해 오신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 사례를 저희 같이 일하는 PD들도 그리고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를 취재해 주시는 우리 서효원 기자님과 함께 다 같이 좀 방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와.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옥천 FM 편성 국장님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월간 오기내 취재 기자님이신 거죠. 네. 근데 두 분 다 청년이신 거죠. 예, 지금 오고 계시면 다 청년이시죠? 네, 그쵸? 저희 4명 네. 다 청년입니다. 전 아줌마인데. 네. 와, 어떻게 이 청년들이 옥천에서 일을 하게 된 건지. 사실 우리 담당 PD도 청년이거든요. 네,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담당 PD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옥천인가요?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왜 옥천인가요? 일단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저 원래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아, 이제 그랬는데 네. 그 삶이 너무 이제 지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네. 저의 가치관적으로도 뭔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달성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간 오기내라는 잡지에서 취재 기자를 이제 구한다는 소식을 그쯤 제가 한창 지쳐갈 때쯤 접하게 된 거예요. 오. 제가 월간 오기내는 전에 한 독립서점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는 아니었지만 종종 검색은 해보는 그런 관심이 있었군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취재 기자를 구한다고 하길래 이제 기대감 없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붙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옥천에 오게 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원래부터 이런 취재 기자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취재 기자를 전혀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잡지는 제가 보니까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나 등장할 수 있는 잡지라는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네.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너무 잘 부합했던 것 같아서 어떤 할머님들의 이야기라든지 할머님들이 글을 배우는 이야기, 뭐 혹은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그런 목소리, 이런 작은 이야기들에서 감명을 받게 되어서 이 일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와, 진짜 옥천에서 우리 기자님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날이 마음은 오기를. 있었지만 이곳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왜 옥천인가요? 네. 저는 원래 옥천에서 청소년기까지 다 보내고 잠깐 도시에 갔다가 네. 학교 때문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옥천에 왔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옥천에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꼭 옥천에서 그렇다고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옥천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여기서 거주한 기간은 길었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옥천에서 좀 더 이것저것 해보게 됐거든요. 활동을. 네,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맞아. 여기는 네.
상상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민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활동 만들고 하는 게 즐거워서 옥천에 남게 됐습니다. 네. 상상하고 네.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상상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이 옥천이었군요. 네. 어떠세요? 네, 저는 박진이고요. 네. 제가 사실 저도 옥천이 고향이긴 한데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옥천에서 살면은 선생님들이 너네는 우물안 개구리야. 항상 서울로 가야 돼. 도시로 가야 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네. 항상 지방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가 있어. 서울 안 가면 또 뭐가 이상한 것 같은. 맞아요. 이곳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할 것들이 많은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항상 옥천에 있는 친구를 뭔가 좀 너 왜 옥천에 있어?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옥천을 떠나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좀 미디어 관련한 직종을 갖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광고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죽었는데 네. 이제 그 광고 회사에서는 계속 쉬쉬하고 묻어야 되는 그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과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인턴 기간이 끝나고 좀 약간 멘붕이어서 휴학을 하고 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향에 옥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옥천에 있는 옥천신문과 그 월간옥인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이 같이 했었거든요. 네. 청소년 기자단 활동도 하고 옥인에서 하는 강연도 같이 들으면서 뭐 페미니즘 교육도 듣고 막 그랬는데 그런 뭔가 지역에서 하는 이 사람의 중심을 갖는 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또 그렇게 내가 자라왔으니까 맞아요. 더 그곳에 우리가 회귀 본능처럼 그리워지는 그런 게 있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저 휴학했는데 혹시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너 휴학했니? 뭐 하니? 여기서 좀 인턴 생활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 너무 좋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휴학 시기에 인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나는 글은 아니다. 난 잡지나 신문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네, 라디오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는 말이나 이런 미디어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네.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여기 옥천에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고향이기도 해서 좀 쉽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PD님으로 계시는 네, 거예요?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옥천 FM 구독을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믹싱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맞죠? 네네. 그렇구나. 잘 봤다. 네. 왜 옥천인가요? 저는 지금 인턴으로 와 있는데 지금 학점 교류를 해서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언론정보학과인데 저희 교수님께서 옥천 신문에 옥천 미디어 센터를 엄청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뭐 커뮤니티 저널리즘, 뭐 저널리즘의 미래다라는 말씀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번 학기 지원하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저널리즘의 미래 맞나요? 근데 지금껏 제가 보지 못한 저널리즘은 맞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저널리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미디어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옥천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환경이라서 그럴까요? 심오한가요? 일단 옥천에는 아까 이제 지니 PD님께서 전화 한 통을 해주셨을 때 이제 너 휴학하고 뭐하니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항상 청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든든하게 좀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옥천신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옥인에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미디어로서 어느 정도
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환경이기도 해서 네. 그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일하는 이제 일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옥천에 청년이 거의 다 모여 있는 느낌이 들고 그곳이 저는 되게 생기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때부터 또 진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반을 많이 닦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될 즈음에 우리 마을에 네가 이런 곳에 필요하니 이런 걸 같이 해보자라는 손길이 되게 많이 닿아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청소년기나 네네. 이런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다시 뭔가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오더라도 다시 올 수 있는 곳이 있잖아. 네네. 그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뭐 다른 서울에 가야 내가 뭐 성공한 건가?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귀한 나의 역할을 이 옥천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난 다시 올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인 아들도 있는데 고민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곳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야 할 것인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여기서 벌써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옥천은 이런 환경이 네. 조성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때요? 아, 네. 일단은 저는 꼭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옥천신문 어쨌든 33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지금 활동을 네.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건 막 이래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지역 주민이 목소리를 내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역 신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맞아요. 그 효능감을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면서 활동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양한 활동 영역 속에서 나에게 맞는 활동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지역사회 자원이랑 연결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미디어를 좀 쉽게 접하고 있고 그렇죠. 네,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문턱을 낮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방송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방송 활동가들이 와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꼭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만나보지 못한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는 게 옥천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요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사는 청소년과 청년들 혹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옥천이라는 곳이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앞서 저도 그렇고 지니 PD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옥천에서 살면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은 옥천에 다시 왔을 때 저도 너 왜 옥천에 계속 있니? 다시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환경이었다면 옥천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 옥천에서 사는 삶의 선택지도 충분히 의미 있어라는 네. 것을 경험하는 게 각자 개개인에게도 다른 영향을 미칠 거고 옥천 지역사회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희 청소년들 중에 5명이 개국 1년밖에 안 되는데 옥천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적을 이미 달성했네요. 네, 라디오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청소년이 3명이 나왔습니다. 오, 벌써. 네. 멋지다. 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그런 지역 사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어른들에게까지 공을 돌리는
실제로 예의 네. 바른. 네. 아니, 맞아요. 저희도 네. 보면은 네. 그 어린아이부터 그 위에 최고령 되시는 분까지 정말 그게 없다면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 네. 톱니바퀴가 참 잘 돌아가고 이 안에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방송국이어서 저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그런 것 같은 뭐 들으면서도 더 그래 이러면서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됐는데요.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스쿨을 또 따로 뭐 하시는 건가요? 그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거는 이제 황민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커뮤니티 저널리즘 네네. 센터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이나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미디어가 많잖아요, 옥천에. 아까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라디오도 있는데 있고. 다양한 미디어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와서 인턴 생활도 해보고 본인이 취재하고 싶은 것도 취재해보고 혹은 혼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사회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옥천에서는 그런 다양한 소통의 창구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여러 이렇게 방송을 만들거나 취재를 하시거나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뭐 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래요. 맞아. 네,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될 수 없는 입장이 된 분들을 만날 때 가장 좀 그분들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민을 만날 때 좀 특별한 감정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 이제 일들 그리고 제가 지난달 취재 때는 이중 언어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지역의 이주 여성분들을 꽤 많이 만나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어떤 소통이 어느 정도 불가능한 이야기도 이제 해주시고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럴 때 정말 몰랐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네. 또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머님들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청성면에 사시는 안보김 할머니가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내가 여기서 지금은 맨날 산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만 네. 어디선가 안보김은 어떤 행성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 할머니 생각만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책을 드리러 갔을 때 네. 이제 맨드라미 두 포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네, 이 맨드라미처럼 살으라면서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딱 뒤돌았을 때 뭔가 좀 찡하더라고요, 마음이. 지금도 전 찡한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수 PD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만나뵀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취재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이 옥천에서 있었는데 해수 PD님께서 이제 또 같이 하신 거거든요. 네. 그 활동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아주 큰 돈이 아니라 그냥 뭐 3만 원, 5만 원, 2만 원 이런 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 거를 못 하는 게 제동이 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돈 금전적인 것 때문에 아주 소액이어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어디에 사용했고 뭐 과자를 사 먹었고 이런 거를 쓰는 그 보고서라고 해야 할까? 그걸 보는데 뭔가 마음이 되게 네. 찡한 마음이 또 맞아요.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마 이어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네. 네. 궁금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옥천에 이제 안내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는데 거긴 전교생이 실험 당시에 18명이었어요. 네. 1, 2, 3학년 다 합쳐서 네, 다 18명. 합쳐서 18명인 작은 학교인데요. 네. 이제 옥천에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월간 옥인의 박누리 편집국장과 이제 이제 안내 토닥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종효 사장님이랑 같이 모임을 하다가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옥천에서 같이 해보면 좋을까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고 그게 청소년을 시작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청소년기는 어쨌든 다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시기이고 그 시기에 불평등함을 겪고 안 겪고가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청소년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소비가 많아서 맞아요. 지역 화폐를 결합해서 실험을 진행하면 청소년들이 이 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을 알아가는 계기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청소년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그때 마침 네네. 향수 오케이 카드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저희 지역 화폐인데요. 네. 지역 화폐 너무 재밌는 네, 프로젝트네요. 네. 원래 이제 옥천군에 있는 네, 옥천군에서 이제 당시에 한참 이제 네, 지역 맞아요. 화폐 저희도 대구에도 따로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를 좀 활용해서 해보자 실험을 이야기를 했고 처음부터 안내중학교 학생들이랑 하려던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옥천의 여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상의를 좀 했어요. 네네. 혹시 이런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진행한 N개의 공론장에다가 이런 실험을 좀 하고 싶은데 공론장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렸고 네. 그쪽에서 흔쾌히 고민을 심사숙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잘 네. 활용을 해달라 하셔서 네네. 예산을 크게 좀 주셨어요. 일단은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맞아요. 내가 이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고 네. 이 기본소득의 의미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했더니 본인들이 용돈을 받았을 땐 이건 나 혼자 쓰는 개인적인 돈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기본소득을 어쨌든 세금을 거쳐서 온 거니까 이게 좀 그래도 나 혼자 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또 동네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거나 네, 또 다른 단위로 이어지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이거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이 되면 용돈이 줄어들 것 같대요. 네, 근데 그래서 진짜 이렇게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 실험이 계속 이게 기본소득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 좀 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고민을 한 5분은 한 것 같아요. 5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용돈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었거든요. 네. 제가 혼자 받을 때는 나 혼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됐는데 네.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받으니까 친구들과 같이 할 것을 고민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걸 고민하게 되는 이 상황이 자기는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선택해줬고 동네에 사실 이렇게 쓸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가서 우리 동네 어디를 가볼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정말 네.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 사실 혼자 다니고 그런데 함께 뭔가 하는 즐거움을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또 기본 소득을 또 알아가는 귀한 또 예, 그런 이야기가 되었네요. 네. 네, 어떠세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혹시 저는 지역 축제 때 우리 수어 방송 했었잖아요.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역 축제가 대면으로 했었는데 지용제라고 옥천에서 제일 큰 축제였어요. 네. 근데 실시간 생방송 했었는데 수어를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수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주민분들이 수어라고 하니까 처음에 되게 이게 뭐지? 하다가 네. 보이는 언어니까 네. 다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선생님이랑 너무 재밌다. 네. 실시간 방송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다. 궁금해요 하면 네. 바로 얘기해 주면 되잖아. 맞아요. 네. 이름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네. 그 딸아이한테 너무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막 기억 니은 하고 있는데 막 그 다음 단계로.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어를 잘 하시냐 했는데 옛날에 직장 다녔던 데에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좀 알아야겠다 해서 미리 배우셨대요. 그런 얘기, 그러셨구나. 네, 소중한 얘기 좀 나누면서 인상 깊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셨네요. 인턴 생활이 짧았지만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저도 이어서 수어를 배웁시다. 저는 엔지니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니 PD님 패널로 하시고. 근데 그 수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섬세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청각 장애인 분들을 대하거나 또 이 언어에 있어서 네.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마지막에 뉴스를 읽어주시면 그것을 농인 그 수어로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되게 의미 있고. 네, 네. 맞아요. 저도 가끔 옥천 FM 유튜브에서 보는데 콘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다양하고. 그래서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 네. 그게 잔잔하면서도 은근히 이번에 신규 보니까 방송입니다. 네. 네. 따뜻한 겨울을 위한 포근한 니트 제목이 되게 확 이제 한번 궁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이 방송국에 계시는 분 중에 둘째 따님 분이 수어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를 배웁시다를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대구에서도 이 공동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데 너무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아서 따뜻하다. 아이들 모습도 너무 있는 그대로 나와서 이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잡지의 꼭지나 옥천 FM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것들은 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명 하나씩만 어떻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어를 배웁시다는 제가 진짜 이 방송은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수어를 그 선생님한테 네. 이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다. 꼭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가야 방송이다. 한다. 아니 근데 되게 네. 특이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의 느낌도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뭐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농인분들에 대한 문화도 사실 살짝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추천하고 하나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 뭐예요? 제가 이제 K-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K-팝 오타쿠 학과라고. 이거 뭐예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제가 봤어. 네,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그 덕질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네. 소통 창구 아니면은 네. 어르신분들한테는 뭔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게 요새 그 친구 컴백했더라라고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네. 방송을 만들고 이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신구 세대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K-팝 오타쿠 학과도 추천합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먼저 뽑으세요, 인턴 피디님. 네. 피디님. 저는 제가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동료로 만나는 세상을 추천하는데요. 동료로 만나는 세상. 근데 네. 은근히 어울린다. 굉장히 그 동료를 들으면 그 일반 팝송이나 가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힐링하고 싶을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방송도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동요를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데도 몰라. K-팝만 알고. 그래서 이 방송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동요 프로그램이 약간 의미를 보태면 그 정순철 선생님이라고 옥천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운동하셨던 네. 동요 작곡가 선생님이자 어린이 운동가 선생님이 계신데 정순철 기념사업회에서와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시는 조원경 선생님, 조정아 선생님께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요새 동요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 동요 프로그램을 어린이만 듣는 게 아니고 어른도 같이 듣고 같이 네,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동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국으로 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계시고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내후년에 동요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더 방송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특별 방송 할 때 꼭 봐야 되겠네요. 네, 어떤 방송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하나만 꼽기 좀 그렇지만 네. 일단은 자립 이야기 프로그램 하나
먼저 꼽고 싶은데요. 네. 이수진 활동가와 옥천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수진 활동가와 김병석 활동가께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셔가면서 시간을 내서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보통 저희 한 편씩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못하고요. 지금 잠시 건강 상태가 악화되셔서 네. 잠시 쉬고 계신데 네.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장애 인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희 청소년 인턴 활동하던 PD도 같이 방송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장애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고요. 네. 앞서 이야기해드린 지용제라는 옥천 축제가 있는데 옥천 축제에서도 이제 저희 청소년 방송 활동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 비장애인들이랑만 많이 만나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방송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립 이야기 프로그램 하나랑 그 저희 청소년 방송가들의 여러 프로그램 네. 저희 청소년 방송 활동가들이 처음엔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이야기도 하고 내가 주변에 뭐 버스 타는데 어떤 게 불편해요 이러면서 본인의 실생활에 불편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방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꼽긴 좀 그래서 여러 개. 그리고 지역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총괄 PD님이랑 좀 다르네. 저도 이제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네. 혹시 뭐 특별히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이랬더니 하나만 얘기할 순 없다. 이거를 그렇죠. 편애하면 안 된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들 만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궁금하지만 여기서 신청곡 하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네, 조용필 선생님의 세렝게티처럼 듣고 싶습니다. 네, 왜 듣고 싶나요? 이게 18일에 발매된 곡인데요. 저는 케이팝만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오다가 케이팝 오다고. 이 노래가 진짜 너무 너무 세련되고 네. 좋아요. 네, 선생님이지만 세련되고 좋은 아이돌 수준인가요? 네. 그럼 우리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 없이 흐른 물을 온몸으로 부딪혀 우린 모두 기억하지 맨 처음에 그 용기를 세상으로 내던져진 우렁찼던 생명을 비린 그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곳에 놔두고 사람들 틈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열어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또 넓은 초원 위에 서서 비바람에도 버티는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온몸으로 버텼어 네 같은 생각에 갇혀선 안 되지 그럴 땐 힘차게 일어서 난 익은 거리를 저우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돌아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위에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이렇게 펼쳐진 새등의 뒤처럼 넓은 세상을 우리 눈앞에 조그만 것들로 가끔 잊어버릴지 몰라. 맨 처음에 꿈을 그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옥천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간 옥인의 서효원 취재 기자님과 옥천 FM 이혜수 편성국장님 그리고 박진희 PD님 인턴으로 오고 계신 성함이 이혜민 PD입니다. 이혜민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옥천 FM은 다양한 방송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제작 과정 어떻게 되나요? 제작 과정이요. 네. 일단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야는 좀 섭외를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개국 당시에. 그리고 그 외에 방송을 하고 싶으신 다양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네. 그 옥천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셨고 많으시구나.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80% 이상은 하고 계신데 맞아요. 주민들이 네. 다 해주면은 우리는 서포트만 하면 되죠, 맞죠?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80%여서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거 만드시면서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개인적인 네.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일에 있어서도 괜찮으니까 이 지역에서 미디어를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 현수막에서 붙어 있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공동체 라디오는 책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 중에 소외된 분 없이 각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공간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고민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 라디오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목소리는 내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분들을 계속 컨택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섭외가 힘들진 않으셨어요? 섭외요. 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차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계신데 진짜 하기 싫으신 거랑 그 내 얘기를 뭘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다르세요. 보여주시는 태도가. 네. 그럴 때는 뭔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거나 같이 좀 발맞춰 나갈 때 같이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간극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삶의 간극이 좀 줄어들고 지역과 도시의 간극이 줄어들고 이제 뭐 그런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더 죄송합니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공론장으로 좀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할머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구석구석 좀 더 찾아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이해해서 글로 담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작업을 할 때마다 너무 떨리고 너무 불안하고 약간 무서울 때가 되게 많아요. 남의 말을
저의 어떤 글로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게 스러울 때도 많지만 이 부담과 실제로 나오는 결과물의 어떤 그런 간극도 좁혀 나가는 게 저의 또 역할이고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이 제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하나로 그 할머니의 맨드라미 그것만 생각하면 뭐든지의 두려움은 다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울림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옥천 날 어때요? 날 어때요? 날씨요? 많이 따뜻하죠. 겨울인데. 겨울은 네. 좀 따뜻하죠. 네. 그래도 이제 좀 늦가을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는 늦가을에 생각을 해보면 2018년 10월에 옥천마을 여행 갔을 때 이 대청호 주변의 단풍이 되게 예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청년들이 옥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추천하고 싶은 장소, 풍경 아니면 뭐 맛집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저는 그 청산면에 있는 네. 생선국수를 먹고 그 옆에 있는 카페를 가야 되거든요. 생선국수요? 네. 생선국수? 네. 청산에 생선국수가 진짜 유명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또 겨울이니까 추워져서 그걸 먹으면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청산이 그리고 면이어서 더 시골이거든요, 옥천보다. 네네. 그래서 풍경이 너무 예쁘고 그 생선국수 먹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간 다음에 그 청소년 문화공간에 그 청산에 또 하나 있는 네. 가게가 있어요. 네. 거기도 가서 만화책 보시면은 딱 좋은 코스입니다. 오, 만화책까지. 오, 정말 좋은데요. 그 만화책 가게가 아니고 네. 청산별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문화공간이 또 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그 음료수를 만들고 네. 베이킹을 하고 막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와.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가 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야,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공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저희 네. 황민호 대표님께서 커뮤니티 네, 만드셨습니다. 네. 저도 그 생선국수 코스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네네. 저는 청산 성당도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네. 사진 찍기 너무너무 예쁘고 그 안에 경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 근방에 있어요. 근방에 다 있어요? 네. EMPD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문화 공간은 가봤어요. 한번.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다녀오시고 이 옥천에 궁금하신 분들도 이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대구와 옥천이 좀 가까워진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 그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가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는 공간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창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같이 받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 앞에 닥친 이 라디오 기사들을 잘 마감을 해서 이렇게 저를 떠나보내는 것이 저의 이제 가장 단기적인 네.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더 가까운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취재를 했고 진행자분들도 취재를 했고 이렇게 관계자분들도 네. 취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청취자의 이야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진행자분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그쵸. 들으시는지. 그러니까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피드백이 좀 아직은 많이 오지 않고 맞아요.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라디오 청취자를 많이 발굴해서 만드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람을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게 저의 이번에 좀 단기적인 계획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옥천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옥천댁이 되겠네요. 네. 이곳이 있으면 이곳에서 내가 천천히 스며들게 되면은 이것도 사랑하게 되고 이곳에서 또 거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청소년 위주로 좀 담당 프로그램을 많이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매일매일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PD가 되려고 노력하는 목표가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래 다니고 싶은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청소년들이 요즘 좀 제일 무섭거든.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만으로도 자기 역량 충분하게 다 발휘한 걸걸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내년 2월까지 여기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데 그때까지 많이 배우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턴 마치고 나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또 이곳에서 또 유능한 또 PD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서 공동체 FM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거 오늘 쭉 한번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언론문화제 때 옥천에 오셔서 김은하 활동가님이 소개해주신 정규원 라디오 DJ 활동가님의 역할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저희 오기네 5주년 때 어떤 할머님을 인터뷰했는데 이제 그 할머님께서 지금처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귀와 남의 말을 잘 전달하는 입과 남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손을 영원히 간직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박수 쳐야 것 같네. 오. 네, 어떠십니까? 아, 네. 일단은 앞서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서 저희도 개국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께 먼저 대단하다고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말씀하신 정규원 선생님 사례처럼 저희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고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봐요. 네. 네, 오래오래 봐요. 네, 저는 그냥 성서 FM 너무 재밌어 보여서 왔는데 방송해보니까 너무 더 재밌네요. 네, 더 즐거웠고요. 이곳에 뭐 프로그램이나 사진 같은 그리고 인테리어들도 많이 보면서 배우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법도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고요.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도 귀한 시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떠들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네. 놀랐어요. 말씀도 잘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PD님과 함께 감사의 박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네, 청년들과 함께 지역 미디어의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충북 옥천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공동체 FM과 바라보는 곳이 같고 그 길도 같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디서든지 자주 만날 것 같은데요. 우리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한다는 것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듣기만 하던 라디오, 이제 우리가 말한다. 지역 주민과 이주민들의 자치방송이라는 슬로건도 시대가 변하면서 맞지 않는 말이 되기도 했어요. 누구나가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시대. 성서 공동체 FM은 공공의 주파수를 가진 공동체 미디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네,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방송이 되지만 쉼없이 돌아가는 이 방송들 속에서도 항상 곱씹어보는 질문입니다. 지역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고요. 오늘 우리는 마을에 산다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